가계는 이자 폭탄 때문에 신음합니다. 대출을 낸 사람들이 이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부담은 앞으로 계속 더 커집니다. 반대로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전한 금융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자를 더 받겠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예금금리 1, 2%를 더 받겠다라고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2금융권 괜찮지 않습니다. 1금융권 금융권 1금융권 중에서도 주요 은행들과 우체국으로 예적금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 보장되는 금액 5천만원 은행 말고 나머지 뭐 제2금융권 이런 데는 보장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에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중앙회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새마을금고 이런 데다가 큰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은행들도 충당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충당금 적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립하려면요. 결국에는 뭐 금융권들이 충당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을 낸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더 많이 요구하고요. 또 이제 충당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적금을 드는 사람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좀 더 높은 금리로 뭐 예적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뭐 적금 5%, 6%, 7%짜리가 막 나오겠죠. 앞으로. 근데 그런 만큼 대출 낸 사람들의 대출이자 부담은요. 6%, 8%, 10% 미친듯이 아마 물어야 될 겁니다. 대출이 자산이다. 절대 아니죠. 대출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무서운 겁니다. 대출로 집을 사면 그 대출로 집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자를 감당 못한다.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냥 대출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라는 겁니다. 괴물과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 몇 년간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사람들이 냈죠.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겁니다.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저기 대우건설이 울산의 주상복합을 포기하고 440억 원을 토해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초기라서 손절매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확산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구만 그러냐고요. 울산은 그리고 경기도, 서울 어느 지역 갈 것 없이 부동산 관련한 쓰나미가 몰려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최대한 덜 써야 됩니다. 빚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빚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빨리 갚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별일 없다. 야, 요새 빚 없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는데 1인당 빚이 1억이랍니다. 빚 가지고 있는 사람들 4인 가족이다라고 하면 사악이죠. 뭐 저처럼 빚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빚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저희 집이 4인 가족인데 빚이 없잖아요. 그러면 빵이잖아요. 그러면 옆집이 빚이 8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믿기 어려운 얘기죠.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빚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9억을 빚지기도 했고요. 4억 빚지고 5억 빚지고 7억을 빚졌다라고 하고 저처럼 새가슴인 놈들은 1억, 2억, 3억 빌리는 것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5억, 7억, 9억을 너무 쉽게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뭐 잘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한데 아니 저렇게 월급을 적게 받는데 저렇게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게 가능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무분별하게 대출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그 대가를 앞으로 이제 서서히 치르게 된 거죠. 2020년, 21년, 22년 초 집을 샀더랬습니다. 그들이 산 집의 가격이 계속 내려갈 것이고 또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뭐 진퇴양난이죠.
투잡을 벌써 시작했고 3잡, 4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5잡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멋있냐고요.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그냥 좀 여유 부리고 좀 느긋하게 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돈을 지켜야 되는 시기지 돈을 불리겠다고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전 정부에서 너무 많이 빚을 내는 분위기였던 거죠. 앞으로는요, 빚 내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거죠.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지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 10억,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억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1억이 없는 사람에게는 1억은 매우 큰 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1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근데 빚을 1억 갚으려면 얼마 걸릴까요? 7년으로 가능할까요? 10년으로요? 1억을 모으는 것보다 1억을 갚는 게 몇 배나 더 힘들다라는 건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앞으로 고물가 시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삶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한국은행도 올려야 되고요. 한국은행도 2월 23일 날 금리 올립니다. 안 올린다라고 얘기한 놈들의 말은 아예 듣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23일, 4월 13일 금리 올리죠. 미 연준은요 3월하고 5월 올립니다. 희한하게 2, 3, 4, 5인데 한국이 2월달에 올리고 미 연준이 3월달에 올리고 또 한국은행이 4월달에 올리고 미 연준이 또 5월달에 올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4월 13일 이후에 기준금리가 얼마 됩니까? 4.0. 그러고 난 뒤에도 무려 5번의 회의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4월 13일 날 4.0 만들고 그 이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얼마나 올릴까요? 5%까지 갈 수도 있고 5.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6.5에서 7%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 따위는 믿지 마십시오. 2022년에도요 시작하는 시점에 뭐라 그랬냐면요 2022년에 원달러 환율이 1140원 1150원 넘어간다라고 예측했던 곳이 한 군도 없었어요. 1130원 1120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1440원인가 1450원까지 갔잖아요. 기준금리 인상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5번, 6번 이렇게 올렸죠. 2023년은요. 2023년에 또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금리가 내려갈 거다.